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임상병리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하신 수험생들 또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장이신 장성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보부장을 맡고 있는 장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디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검사실에서 뇌파와 비디오 뇌파 검사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 뇌파와 비디오 뇌파요? 어떤 검사죠? 일반적인 뇌파 검사는 이제 외래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 이내로 검사를 하는 이제 짧게 하는 검사이고요. 비디오 뇌파 검사는 보통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부위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거든요. 이제 정밀 뇌파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임상병리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추출물 갖고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뇌파 쪽도 임상병리사분들이 하시네요. 네. 사실 임상병리 분야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아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진단검사의학 분야. 기본적으로 뭐 혈액 검사라든지 뭐 미생물 검사, 핵의학 검사라든지 또 특수검사 분야나 생리학 검사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근무하는 신경검사실, 뇌파라든지 근전도, 수술 중 심기 감시 검사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심장 쪽에서는 또 심장 초음파라든지 뭐 심전도 이런 분야도 또 각자 다 임상병리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 이제 수능이 끝났습니다. 네네. 이제 수험생들은 성적에 따라 대학교를 고민하고 또 학과를 고심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첫째 딸이 아, 대학 수학능 따님이, 시험을 네. 봤습니다. 아, 네네네. 잘 봤나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못 나온 것 같은데 일단은 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전국에 계신 이제 고등학교 수험생 부모님들 네네. 좀 관심 있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학과를 좀 지원해야 돼요? 임상병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 한자어인데요. 네. 이제 임상이라는 것이 이제 말 그대로 환자결 또는 이제 병원 내에서 병리, 즉 질병의 원인이라든지 그 이치를 밝히는 학문입니다. 네. 임상병리 학과를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임상병리 분야에 대해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임상병리사 학과에 들어가면 주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되죠? 이제 의학 관련 계통들을 다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미생물학이라든지 뭐 미생물학 실습, 혈액학 실습, 요학이라든지 요학 실습, 임상생리학 실습, 일반화학, 뭐 유기화학, 요화학, 임상화학, 인체 대성물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화학 반응을 대부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화학 과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시고 아 이런 건 좀 내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사실 뭐 아주 깊이 있는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적당히 좀 본인이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좋은 곳에 취업도 할 수 있고 본인의 그 뿌듯한 그런 나중에 성취가 될 것 같습니다. 임상병리사 학과를 졸업하고 임상병리사가 바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졸업 예정자에 한해서 임상병리사 국가고시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네. 매년 1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성적 이상이 되면 100점 만점에 뭐 70점 이상, 60점 이상, 뭐 60점 이상. 네.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임상병리사 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제 임상병리사 업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면허증을 갖고 취업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아, 맞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근무하는 곳이 이제 일반적으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원.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대학병원, 중소병의원, 뭐 제약회사나 식품연구소, 국가보건 관련 공무원, 네. 임상전문검사센터라든지 뭐 시약, 기기업체 등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빅5라고 하는 이제 네. 우리나라에서 대형 병원들이 한 5군데가 있습니다.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네네. 삼성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네. 가톨릭의대, 가톨릭의대, 성모병원. 성모, 네, 그렇죠. 병원을 많이 원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의외로 또 제약이나 시약회사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뭐 보건소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 대학병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대학교 교직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학연금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학연금을 이제 잠깐 많이 대학교에 한 맞습니다. 1년 있어서 네네. 빅5 병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몇 대 몇의 경쟁률로 들어가셨어요? 저도 이게 참 뭐 경쟁률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게 맞긴 맞는데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운도 조금 따라줘야 되고 네. 내가 졸업하는 시점에 어떤 병원이 하나가 새로 생겼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병원에서 또 그 새로운 병원으로 옮기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네. 또 새로운 병원에서는 또 새로운 직원들을 또 뽑게 되니까 상당수의 인원들이 추가적으로 병원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높다고 보겠죠. 절묘하게 피하시나요? 네. 몇
때문에 지나고 여쭤봤네. 저도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때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조금 이제 그 기준이 다 다르기 네, 때문에. 네. 한 100대 1? 운이 좋아서 네. 잘 이렇게 뚫고 이렇게 해서 아, 됐던 것 끝까지 같습니다. 피워가시네요? 네네. 면허증 갖고 면접을 보겠네요. 서류에서 이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있고요. 부서장이라든지 진료센터장님의 이제 2차 면접이 있고 네. 이제 최종 이제 면접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장님이나 행정원장님 또 마지막 최종 면접을 봐서 이제 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임상병리 분야도 병원에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뉘잖아요. 가장 많은 분야에서 근무하는 게 바로 진단검사의학과가 아, 맞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네. 네네. 진단검사의학과 안에서도 뭐 혈액학 파트, 네. 뭐 혈청학 파트, 뭐 요학 파트, 체열실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분야별로 나누어져서 세분화된 검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대형 병원이나 좀 큰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또 진료과별로 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곳은 이제 신경과 소속의 네. 신경검사실이고요. 아. 그다음에 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다거나 뭐 심전도 또 심장내과 소속이 되는 거고 또 이비인후과 검사실에서는 또 청력 검사라든지 혹시 윤희정 아나운서님은 종합병원의 임상의사가 대략 몇 명이 근무할 것 같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 한 5천 명 정도 일한다면 한 100명? 일반적인 종합병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한 그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제가 근무하는 이제 삼성서울병원 임상병의사 같은 경우는 300명이 좀 넘습니다. 아, 네네네. 그래요? 신경검사 안에 임상병의사만 해도 30명이 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의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다니다가 본인이 정형외과 딱 정하면 계속 정형외과 의사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진단검사학과를 가고 싶다, 신경검사를 하고 싶다, 뭐 심장검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선발 인원이 없다고 하면 사실 뭐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가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파트가 딱 선정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그 과로 가는 건가요? 신경검사실에 소속이 됐다. 뇌파검사를 입사를 해서 검사를 하면 계속 뇌파검사만 하는 병원이 있고요. 또 같은 신경계 쪽에서 뭐 뇌파검사를 한 5년 했다가 뭐 뇌연료 검사를 또 한다든가 이런 순환 근무하는 병원이 있고 또 한 곳에 계속 고정이 되어서 이제 있는 그런 병원도 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점이 조금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사실 가장 좀 중요한 게 급여나 복지 혜택이 어떨지. 이제 급여 체계라든지 뭐 복지 수준 자체가 조금 더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 급여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아, 왜 곤란한 오픈하시죠? 부분이 네. 있고요. 굉장히 부장님께서 계시는 이제 삼성 서울병원을 네네. 제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병원 말씀해 홈페이지에 주시면. 이제 네. 그 입사 공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아, 네. 최근에 이제 그 저희 계약직 임상병리사 초임의 경우에 네. 이제 연봉으로 약 4,5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었고요. 높네요. 아니, 괜찮네. 나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 우리 아들 진료를 임상병리 학과로 보낼까 진짜 심도기게 생각을 했어요. 병원마다 이제 급여라든지 복지 혜택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다 임상병리사는 4,500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아,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선생님께서는 한 몇 년 근무하셨죠? 한 20년 이제 어. 가까이 돼갑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10년이 아니라요? 네. 아니, 20년 자, 20년이 됐다 하면 네. 감안하면은 지금 연봉이 혹시 대략 정도. 아. 병원은 24시간 항상 운영되는 그렇죠,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응급 검사도 해야 되고 또 병실 검사도 네. 샘플이 내려오면 또 밤에 또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진단검사의학과의 경우 1년 내내 내가 만약에 야간 근무를 한다. 그럼 이 야간 수당이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다른 병원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제 병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복지 혜택을 말씀드리면 일단 뭐 본인이라든지 이제 가족 진료비 감면 제도가 네. 있어가지고 아. 이제 가족이 이제 진료를 보게 되면 어느 일정 할인율이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 이제 있고요. 지금 통근버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제가 임상병리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가 엄청난 대우를 받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 ASCPI라고 하는 이제 미국 임상 전문 자격증이 또 있습니다. 아, 이제 네네네. 그거를 취득을 하게 되면 또 미국에 가서 임상병리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든가 했을 네. 때 임상병리사가 상당히 좋은 대우를 받았던 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꼭 반드시 임상병리사 학과를 나와야지만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건가요? 근데? 지금 현재 의료법 제도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 예전에는 병원에 얼마 기간 동안 이상 근무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임상병리사 면허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임상병리과의 소정 학력 이상을 졸업해야지만 임상병리사 면허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아, 요번에 이제 따님께서 시험 보셨잖아요. 네네. 아빠, 나 임상병리사 될래? 라고 한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네. 뭐 저도 임상병리사를 절대 반대하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대찬성은 아니신가 봐요. 아무래도 뭐 좀 더 다양한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상병리사를 꿈꾸는 수험생분들 또 학부모님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임상병리사라는 업무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보통 일반 회사를 가면 직급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직급이 없이 다 모두가 다 똑같은, 물론 이제 먼저 온 선임이 계시겠지만 평등히 각자의 이제 전문 영역에서 본인의 일에만 충실하게 되면 누구에게 뭐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듣거나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임상병리과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300명 가운데 여성분들이 한 몇 분 정도 있으시죠? 한 3분의 2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많군요. 되겠습니다. 네. 특히 여성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야근이나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업무를 계속 병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건계열에 관심이 많으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임상병리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공모부장이신 장성호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내기 임상병리사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환영의 말씀. 네, 새내기 임상병리사 여러분 환영합니다.